법정 상봉입니다. 네, 법정 상봉.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같이 볼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뭐 이른바 무상 여론조사, 명태균 씨한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여기에 오늘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왔습니다. 무려 9개월 만에 대면하는 건데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 섰던 모습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먼저 보고 오시죠. 취지는 없어요? 취지는 아쉽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관리 혈압이라고 혈압이라고 관리? 하나 넣으면 맞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얼굴 다 여기랑 한 잔. 여자가 지금 가운데 앉아. 영입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작년 6월이었었죠. 이제 대선 때 투표하러 왔었던 그 모습이 우리가 기억하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식 석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사실상 두 사람이 같이 선 모습을 우리도 못 봤고 두 사람도 구속되고 9개월 동안 보지 못했었는데 권영진 의원님, 오늘 드디어 본다는 거죠. 이제 헤어진 지 9개월 만에. 일반 부부도 사실 헤어지고 9개월이면 긴 기간이거든요. 오늘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예, 두 분이 다 구치소에 계시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있고 또 김건희 씨는 이제 구로에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네. 있다 보니까 같이 아마 이렇게 볼 기회도 없었을 거고 재판장에서는 오늘 만났을 겁니다. 아마 뭐 이 국민들은 중계가 되길 바란데 이건 중계를 안 해서 아마 화면으로는 보지를 못하겠지만은 네. 뭐 저희들이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어찌 보면 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걸 보면서 두 분을 보면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특히 보수 지지층들 속에는 짠한 마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굉장히 원망스럽고 화도 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인간적으로는 두 부부가 동시에 저렇게 구속돼 있다는 거 참 불행한 일이고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걸 마음 아프다라고 인지상정이라고 이렇게 동정하기도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비상계엄하고 뭐 이렇게 국가가 어렵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뭐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들어가셨어도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자기가 떠안고 자기 잘못이다, 자기가 떠안겠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했으면 안 하면 김건희 씨에 대한 동정 여론 부분들도 더 커졌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종합특검을 열어서 종합특검은 시리즈로 지금 이제 자극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뭐 샤넬백에다가 무슨 계속 무슨 그 목걸이에다가 이런 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속으로 동정할래야 동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두 분께서 정말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고 속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편으로 짠하면서 한편으로는 속상한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처럼 이게 이번에 재판부에서 이 영상 촬영을 좀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재판에 직접 들어가서 취재한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지금 박원석 의원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한테 눈을 못 댔다. 재판장 한번 보고 김 여사 한번 보고 재판장 한번 보고 김 여사 한번 보고 뭐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했고 약간 눈물을 찍어내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지금 어떤 느낌인 걸까요? 글쎄요, 뭐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걱정이 되겠죠. 뭐 김건희 여사도 지금 별도의 혐의를 받고 네.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기인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재판장에서 뭐 표정으로 행동으로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증인으로 출석한 거지 않습니까? 김 여사가. 이게 이제 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거고 명태균 씨 관련된 그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씨도 그 사건에서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했지만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보기에 같은 혐의를 따라서는 받긴 받았었죠. 보기에 따라서 이제 공범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고 해요. 이제 김건희 씨는 그뿐만 아니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출석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다 답변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김건희 씨는 지금 뭐 다른 생각할 게 아니고 본인 혐의를 최소화하고 또 본인의 형을 최대한 가볍게 받는 게 네. 지난 그 1차 특검에서는 이제 1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지금 2차 특검이 진행되면서 내란 사건도 내란 사건이지만은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 미진한 수사가 아마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후에 사법적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오늘 재판에서 보인 모습도 또 박성재 장관 그 재판에서 보인 모습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김 여사는 이번에도 증언을 거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김 여사를 좀 보면서 약간 눈시울도 좀 붉어지고 자꾸 쳐다보고 흐뭇한 미소를 좀 짓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신현영 의원님,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을 안 봤다고 해요. 한 30분 넘게 지금 기자들이 다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는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는 안 보더라. 이것도 아내의 마음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부부 사이는 사실 당사자 아니면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알려진 바로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 사랑이 더 애잔하다라는 보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괜히 비상계엄을 해서 이렇게 김건희를 고생시키면서 구치소에서 재판받게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미안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지금 구치소에서 사실 정말 용산의 그런 관저에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호의호가하면서 살았던 세월을 생각하면 엄청난 윤석열에 대한 그런 비판과 원망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해소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왜 비상계엄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가 5년은 그래도 더 누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남편과 눈도 안 마주치는 방식으로 여전히 나는 화가 풀리지 않았다.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건 뭐 말씀처럼 당사자들이 아니면 그 마음은 뭐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죠. 다만 추측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걸 남편의 입장 또 아내의 입장으로 지금 본 건데 근데 지금 쭉 나온 얘기 중에 일단 김건희 여사가 증언을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도 사실 이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서 본인이 혐의가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럼 여기에서 본인이 아는 대로 진술하는 게 더 윤 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닌지 아니면 증언을 거부하는 게 도움이 되는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본인한테는 강력한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아가서 뭔가 증언을 하다가 진술이 꼬이게 되고 하면 아하.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진행 중인 사건에 있어서는 증언을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명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증인 신문에서 이제 질문을 하겠지만 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답변에 있어서는 증언 거부를 하는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차피 1심 판결이 이제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 무죄가 나온 이상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네. 아마 조심스럽지만 계속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1심 판결문을 통해서 아마 이 사건에도 영향을 좀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오히려 안 하는 편이 나한테도 윤 전 대통령한테도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김근식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본인이 1심에서 일단 판결을 받았고 근데 혐의가 없는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2심을 앞두고는 있지만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까지 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가 있죠.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안전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재판에 임하는 전략으로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오늘 법정에서 만나는 동안 윤 대통령은 계속 쳐다보고 웃기도 하고 눈시를 붉히기도 하고 네. 김건희 여사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이 모습은 네. 그 둘 사이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반영을 한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려진 바로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도 시키고 또 대통령 후보도 만들고 또 대통령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많은 식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두 분 사이의 관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전언을 들어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짐작케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걸 당신의 계엄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다. 뭐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의 일관된 진술은 계엄을 몰랐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몰랐다고 진술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망 같은 거 이게 좀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결혼 이후에 지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 의존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어서 그런 방향에서 보면 윤 대통령의 그 지금 시선과 표정,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무덤덤한 그 시선 외면, 이건 둘 사이의 그런 개인적 관계들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김문식 실장님은 아마도 내가 다 이렇게 대통령까지 만들어 놨는데 근데 여기 지금 다 된 밥에 지금 호빠뜨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본인은 하지 않겠느냐. 심지어 사실 어제 김건희 여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왔었죠. 근데 그때 나는 계엄 선포에 대해서 미리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어제 처음 나왔어요. 그 얘기 잠깐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후로 다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박원석 의원님. 네. 계엄 선포할 줄 알았어요 하면 뉴스예요. 근데 없었습니다. 난 못 들었어요. 근데 요것도 또 뉴스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특검 수사의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수사의 결론은 김건희 씨는 몰랐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김건희 씨가 했던 얘기가 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뭐 유리한 그런 수사 결론이죠. 수사 결론대로 전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정확한 저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알았거나 뭐 알 수도 있었다는 식의 그런 기색을 비추면 2차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에서 그쵸. 굉장히 불리한 정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장관과 뭐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냐, 문자를 주고받았냐 이런 질문들은 전부 진술 거부를 했는데 네. 저 재판장의 이 계엄과 관련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렇게 본인이 부정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각자 도생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을 의식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어쨌든 사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현재로서는 목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남은 수사 재판에서도 김건희 씨는 그런 태도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권영진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한 배를 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걸요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1심에서 내단 우르머리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잖아요. 네. 받았는데 이제 1심에서 물론 아직 여러 가지 재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는 비교적 1년 8개월이라는 작은 형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아마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해서 재판장에도 증인으로 나오라 해도 꼬박꼬박 나갑니다. 나가고 굉장히 재판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네. 아마 그 부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판에 대한 것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진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증인으로 나와서도 자기 다음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를 먼저 생각하지 본 재판에 있는 피고인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유리한 입장에서 무슨 증언을 하거나 이럴 겨를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본인의 재판에 충실하게 하면서 형량을 낮추고 아마 또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보석 신청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석 신청에도 대비하는 굉장히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차원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이미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김건희 여사는 오직 자기 방어 외에는 신경 쓸 게 이 여력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요 얘기가 어제 증인으로 나왔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인 거죠. 근데 요 얘기 말고 사실 초반부터 요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잠깐 그 모습 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증인은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뭐 지금 감기가 심한 네, 벗겠습니다.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증인 피고인 박성재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 2012년 3월 11일 윤석열과 혼인하였고 윤석열은 2014년 대구 고등검찰청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증인은 남편인 윤석열과 함께 대구에 거주하였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게 증언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걸 조사받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같이 산 거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답변하시는데 문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 전송한 적 있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보면 약간 일단 분위기 자체가 물론 뭐 법정에서 화기애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김근식 실장님. 네. 약간 좀 긴장감이 감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권영진 의원님이나 박원석 의원 말씀처럼 지금 김건희 씨 피고인 김건희의 재판에 임하는 전략은 철두철미 양형에 유리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손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지만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증인이나 진술은 본인의 판결에서 형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자기 죄를 줄이는 벌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철저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박성재 피고인과 텔레그램이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나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돼서 지금 증인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증인 거부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거부하고 그리고 마스크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면 벗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감기가 심한데 바로 벗겠습니다. 이건 재판장한테 굉장히 공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재판에 굉장히 공손하게 성실하게 임하고 요구하는 건 다 임해주되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은 철저하게 자신의 양형에 유리하게 처벌이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일관된 전략을 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임하는 자세는 훨씬 더 계산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이경미 변호사님. 법정에서 마스크 쓰면 안 됩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는 그 태도를 보고자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정에서 이 답변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뜸을 들이고 답변을 하는지 그것까지 다 봐야 된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재판장이 확인을 하고 검사라든지 변호인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재차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면서 이 사람한테 어쨌든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도 이제 증언을 받아내려고 하고 유리한 부분도 어떻게 증언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마스크를 쓰는 건 제지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진관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그냥 정석적으로 그냥 재판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이 신현영 의원님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는데 싫은데요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이진관 부장판사예요.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인데 23년을 콱 내린
이진관 부장마서 감사합니다. 뭐 퇴장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긴장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약간 재판부에 다른 부분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도 변호인단이랑 논의해서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재판부를 거슬리지 않게 아하. 시키는 거 다 최대한 협조한다. 그런 전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사실 김건희 씨 재판 공개된 거 그동안에 계속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얼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진관 판사이기 때문에 한덕수 구형을 업로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또 때로는 내란에 대해서 단호한 그런 결기를 보이고 또 잘못하면 감치하고 변호인도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진관 판사는 조심하고 우리가 잘 따르자 이런 전략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염병에서 말고는 쓰지 말라라고 하니까 감기도 호흡기 질환이니까 네. 전염병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라고 흘리면서 그냥 벗어버리잖아요. 아. 그런 것 자체가 하나하나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협조하고 있다. 그것이 변호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전략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이 말씀처럼 겸손하게 뭐 하라는 거 다 하고 대답 웬만한 거 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가는데 나갈 때 모습 평가까지 보고 오실까요? 네, 뭐 더 이상 진행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의심은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9개월 만에 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났는데 이 윤 전 대통령 쪽은 이제 안 봤다고 하는데 어제 박성재 전 장관의 재판에 나와서 한참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안 보이니까 막 몸을 이렇게 해가면서 막 봐요. 나가기 직전까지 고개를 이렇게 빼고 봅니다. 대체 이건 박원석 의원님 예. 뭘 본 걸까요? 글쎄요, 방청석에 누가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방청석에 있는 누군가와 좀 눈을 마주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의도야 저희가 알 수 없죠. 그리고 뭐 알려진 것도 없습니다. 방청석에 누구와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는지. 뭐 저런 일이 있을 수는 있죠. 저게 무슨 이제 재판 태도가 불량하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김건희 씨는 따르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나 본인의 혐의 혹은 이제 본인의 양형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어쨌든 그 변호인의 네. 조력을 받아서 재판 대응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싶고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어 전략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관련된 다른 이 공범들하고 엮여서 그게 어쨌든 재판받는 과정에서 본인한테 어떤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했을 때 좋을 게 없잖아요. 지금은 일단 뭐 나라도 살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김건희 씨가 유리하게 증언해 준다 해서 뭐 네. 달라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미 뭐 무기징역을 받은 마당에 거기는 이제 구제불능이라고 보고 나라도 어쨌든 지금 1년 8개월 그 1심에서 받은 것 그 정도의 양형을 유지하면 특정 시점에서 보석이 됐든 뭐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구금이 돼 있는 상태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다만 여기서 궁금한 건 김 여사가 방청석에 누구를 그렇게 애타게 목을 빼가면서 봤는가라는 점입니다. 차차 재판이 진행되면서 드러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네요.